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 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브레인 파워를 높여야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주로 여러분들은 독서를 얼마나 하시나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뭘 하시나요? 저는 책을 좀 많이 읽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고, 독서가 정말 좋다는 걸 아는데 사람들은 잘 그 독서의 즐거움이나 독서가 주는 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독서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브레인 파워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제대로 된 독서는 고독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헤럴드 볼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고독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보면은 끊임없이 친구들이나 연애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게임이나 이런 것에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기 하고 핸드폰 붙잡고 그것도 모자라서 끊임없이 SNS로 소통하고 잠들기까지 한시도 핸드폰이 손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기라도 한 듯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SNS하고 그래서 그게 마치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잠을 자는 시간만이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술가들 중에도 고독을 잘 극복한 정신력의 소유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 헬런 밀러나 아니면 7명의 연인이 있었다고 알려진 피카소 같은 예술가들도 하루도 이 여자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미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고독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보통 어떤 계기로 혼자 있게 될까요? 보통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연을 했다든지 아니면 학업,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준비라든지 이런 시간에 보통 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박사학위 공부할 때 주로 저는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자제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고독의 시간에 주로 책을 보는 등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이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독서가 이 정신적인 두뇌 안티에이징, 정신적인 안티에이징의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사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두뇌 인지 기능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자기 자신의 두뇌 전성기가 지났다고 믿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전성기가 지났다고 믿으면 이게 얼마나 우울해요.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기억력이 거의 완벽하다고 해서 꼭 그게 높은 지능 지수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IQ가 높다고 해서 꼭 건강한 건가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건가요? 꼭 그렇지도 않죠. 또 내가 뭐 높은 기억력이나 두뇌 IQ가 높다고 해서 이것이 꼭 정신적으로 안티에이징이 완벽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다행히도요, 우리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큰 개념을 찾는 능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특정 두뇌 기능은 나이가 들어서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뇌에서 CEO 역할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이거든요. 특히 이게 고차원적인 두뇌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인데요. 이 전두엽에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전략적 집중력, 그다음 통합적 추론력, 그다음 혁신적 사고력. 다시 전략적 집중력, 통합적 추론력, 혁신적 사고력. 이 3가지 기능이 전두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전두엽의 고차원적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깊고 폭넓은 관점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3가지 기능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적 집중력이라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죠. 뭐 내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이폰으로 음악을 듣지 않고도 야외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1시간 동안 일을 집중하면서 그 시간 동안은 이메일을 본다든지 핸드폰이나 이걸 보지 않고 1시간 동안 진짜 오로지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내 머릿속에서 딴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대화에 집중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집중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뇌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뇌에 입력되는 정보와 출력되는 정보를 신중하게 분류를 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최소 15분 동안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핵심 업무를 전략적으로 처리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적 추론력을 점검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추론력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끝낸 다음에 그 상대방 견해와 내 견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새로운 모임이나 새로운 장소에 가서 어떤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하거나 화제거리를 준비해 볼 수 있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낼 때 아주 흥미를 끌 만한 제목을 붙일 수 있는다든지, 어쨌든 이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적 추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어떤 유형의 정보들, 예를 들면 우리 잡지, TV, 프로그램, 강연, 설교, 뭐 여러 가지 이메일, 이런 수상적인 의미를요, 통합해가지고 그거를 그 안에서 우리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고 변형시키는데 이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추론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요, 세 번째, 혁신적 사고력. 자, 여러분들 이제 혁신적 사고력을 한번 평가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꼭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꼭 같은 길로 다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식당을 다닐 때 꼭 밥 먹던 식당, 꼭 내가 자주 가던 식당만 다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내가 가던 식당이 아니라 다른 식당에 가서, 그리고 또 내가 항상 먹는 메뉴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메뉴를 주문해 본다든지, 내가 항상 다니는 출퇴근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본다든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견해가 다르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또 한번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나는 항상 새로운 행동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혁신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혁신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상상력을 억누르고 고갈시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불평하는 대신에 잠재적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참 되게 그래도 고마운 게, 이 전략적 집중력은요, 집중력은 20에서 30대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 추론력은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은 65세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 사고력, 뭔가 새로운 혁신이나 변화를 꾀하는 능력은요, 46세에서 65세가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발견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마 그래도 조금 나이 어린 학생들이 아니라 좀 나이가 조금 저와 비슷한 연령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력뿐만 아니라 추론이라든지 혁신적 사고력은 젊은 20, 30대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륜이라는 걸 무시 못 하잖아요. 어떤 연륜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라는 걸 무시 못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두뇌 개발이나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기억력과 순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대신에 여러분들이 폭넓은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 활력을 유지해서 전두엽의 능력을 강화시켜서 정신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젊은 나이에는 획득하기 어려운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두엽의 기능을 좀 굉장히 자꾸 높여서 이걸 지적인 역량으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 독서입니다. 독서. 우리가 복잡한 사고나 의미 있는
우리가 복잡한 사고나 의미 있는 활동에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우리 뇌가 자꾸 활성화되면서 이 인지 저장고의 용량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메모리나 CPU의 기능이 확장된다고 볼 수 있겠죠. 컴퓨터로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던 싫던 거의 90세 이상은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신체적인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두뇌를 위해서도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독서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뇌 수명이 신체 수명을 따라갈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되고, 그동안 뇌를 빈둥빈둥 놀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지만 또 뇌를 너무 혹사시켜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뇌 기능을 향상을 위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브레인 파워, 전두엽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전략적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조건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좀 집중력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한 가지 찾을 때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에 한 가지씩 일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경이 있긴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집중적으로 단시간 내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집중력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하루에 처리해야 될 일을 한두 가지만 정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루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통합적 추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 브레인 파워법은 카메라 줌 기능처럼 어떤 사물이나 물체를 가까이서 가져가서 자세히 세세히 정보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 특정한 세부 내용을 충실히 세세하게 기억하기보다는 큰 방향성만을 기억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혁신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브레인 파워는요, 상상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이해하고 이 이질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다양한 개념과 해결법을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패를 겪어도 이게 좌절하지 않는 끈기는 창조력을 증대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재구성하고 교훈을 얻고 거기서 변화를 추구해서 뇌를 자동 조종 모드가 아니라 우리가 수동으로 바꿔야 되겠죠. 수동. 그리고 언제나 호기심을 유지하고 미지의 것을 추구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상은 그 전두엽의 기능, 3가지 기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100세 수명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체 훈련만큼이나 두뇌의 안티에이징도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비록 나이를 먹어서 기억력과 순발력은 떨어지더라도 독서를 통해서 문제 해결력이나 창조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책도 좀 읽어보시고요. 고전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안티에이징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은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였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스랩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